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표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헬스케어 영역이 더 이상 공중보건 영역이 아닌 국가안보 영역으로 직결된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행보를 본다면 이러한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흡사 과거 미국과의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듯이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누가 먼저 생산하느냐를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도 좀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5인데요. 오늘 이제 스푸트니크 5와 관련해서 국내에 이제 지엘라파라는 회사가 생산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스푸트니크 5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지엘라파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그 지엘라파라는 국내 이제 회사가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5를 생산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 뒤쪽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연간 1억 5천만 회분 정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인 지엘라파가 코로나19 백신 수출용으로 생산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수출용이라는 용어가 조금 뭐 걸리는데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수출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면요. 이 지엘라파가 생각하는 생산하는 러시아 백신은 국내에서는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공급하지 않고 오로지 수출용으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밑에 기사들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선 공급 안 하고 수출용만 생산한다. 한국 공급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 러시아 측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내용은 오늘 지난 주말부터 해서 나왔던 기사들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뭐 총 5가지 꼭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이 생산하는 주체는요, 생산을 의뢰한 주체는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로 제가 통칭했던 러시아 국부 펀드라고 불렀던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약어로 하면 RDIF입니다. 그 이제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지엘라파라는 국내 바이오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의뢰를 해서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맡겼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맡긴 코로나19 백신이 스푸트니크 5입니다. 이 냉전 시대 때 나왔던 네, 인공위성 이름이고요. 스푸트니크 5가 이제 뭐 기억하실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8월에 이제 세계 최초로 승인됐던 이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근데 이 스푸트니크 5가 문제가 있다면 1상 이상까지는 진행을 했지만 3상을 거치지 않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긴급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3상은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기들 자녀도 이미 접종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고 러시아 내에서도 이미 접종을 많이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RDIF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3상이 이제 중간 결과가 나왔는 경관 결과 도출 중인데 예방 효과가 한 92% 된다고 합니다. 화이자가 90% 정도였기 때문에 화이자보다도 더욱 높은 이제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면서 스푸트니크 5가 화이자의 백신보다도 낫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과거 냉전 시대의 헤게모니 싸움을 약간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연간 한 1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 내용이 이 생산량이 국내에는 공급되지가 않고요. 전부 수출용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생산 기지를 통해서 연간 총 5억 회분의 이제 생산을 한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1억 5천만 회분이 국내에서 생산 예정이 있고 지금 국내에는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더 이상 헬스케어라는 것이 이제 국가 안보 영역으로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제는 그 나라에서 만드는 코로나19 백신이 없다면 공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코로나19 백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 드릴 거고요. 우선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인 종목 3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신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에서 만드는 백신이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콜드체인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지엘라파라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엘라파의 자회사인 한국코러스 또한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지엘라파나 한국코러스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랑 연관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엘라파의 자회사인 한국코러스와 2018년에 동결건조기 공급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HLB 제약인데요. HLB 제약은 과거 시트리였습니다. 시트리가 메디포럼 제약, HLB 제약 이렇게 세 번 이름이 바뀌었는데 2017년에 시트리 시절에 한국코러스하고 해외 진출 사업 협력 MOU 체결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연제약입니다. 이연제약은 스푸트니크와 이제 유산 원료 치료제 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회사는 이제 유라클 제네틱스라는 회사고 2018년에 1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에 올랐는데 이 유라클 제네틱스라는 것이 아데노 바이러스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푸트니크가 이제 이 원료가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 기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연관이 된 거고요. 올해 9월 달에 이제 이어 관련해서 공동 개발과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공식 입장으로 밝히기로는 스푸트니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이번 지엘라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회사들이 비상장 회사고요. 그러면은 그 회사랑 관련되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관련이 되는 그 링크가 뭐 단단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고 삼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에 국내 생산분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이 안보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코로나19 백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국내에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이제 지엘라파 관련주는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간단한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